이번 주 리뷰에서 가장 먼저 다룰 이야기, 여러분들께서도 가장 궁금해하실 이야기겠죠. 바로 익준, 송화, 치용 이 세 사람의 삼각관계입니다. 송화를 놓고 익준이와 치용이의 총성 없는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과연 썸네일에 걸어놓은 이 땡땡 안에 들어갈 사람은 누구일까요? 제 생각을 나름대로 정리한 정답은 이야기를 풀어가며 마지막에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리뷰에서는 치용이를 견제하던 익준이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죠. 억지로 익순이를 갖다 붙이고 치용이의 이야기를 못 들은 척 하던 익준이. 익준이의 고백에는 치용이로 인한 조바심과 질투심이 어느 정도 작용을 했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번 주는 치용이의 역습이 시작되었고 익준이와 치용이의 신경전이 치열하게 펼쳐졌죠. 여기서 여러분들은 어떤 감정을 느끼셨는지 궁금하네요. 지금부터 치용이와 익준이가 했던 행동들을 자세히 살펴보며 그 안에 어떤 감정들이 숨어 있었는지 해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치용이의 생일날, 치용이는 미역국만 먹고 병원에 출근했습니다. 어제 수술한 환자를 보러 왔다는 안치용. 집에서 딱 미역국만 먹고 나왔다고 했죠. 치용이는 수술은 잘 됐는데 드레인 양이 안 나와서 최송화 교수님이 걱정이 많으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여기서부터 시작이었죠. 치용이가 신경외과를 선택한 이유. 그리고 병원에서 살다시피 하며 좋은 의사가 되려고 노력하는 방향이 송화를 향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선빈이는 집 멀다고 당직실에서 살지 말고 근처로 이사하라는 조언을 합니다. 이 이야기는 송화도 똑같이 이야기했죠. 잘 쉬는 것도 중요하다. 그러니 병원 근처에 집 알아봐라. 치용의 이사, 그리고 나중에 나올 송화의 속초 분원 결정. 서로 얽혀있는 이야기가 있을지 모르겠네요. 알 수 없는 예상보다 눈에 보이는 것에 좀 더 집중해보죠. 사람들 사이의 거리감이란 친밀도를 나타낸다고 합니다. 지금 엘리베이터를 함께 타고 있는 치용과 선빈. 같은 과 레지던트 동기로 적절한 거리라고 생각되네요. 병실에 올라간 치용이는 벌써 와 있는 송화를 발견했습니다. 저녁 식사를 함께 하자고 하는 치용이. 송화는 너랑 단둘이 먹는 건 싫다고 대답합니다. 치용이가 불편하신 건지 묻는데 송화는 불편한 건 아니라며 네가 괜히 또 분위기 어색하게 만들까봐 그렇다고 대답했죠. 안 그러겠다고 약속하는 치용이. 그렇게 같이 밥을 먹기로 하고 엘리베이터를 타는데 두 사람이 서 있는 거리가 눈에 띄었습니다. 선빈이 하고 있을 때와는 확연히 달라진 거리. 치용이가 송화에게 다가가고 싶은 마음을 표현한 위치 선정이라고 보여집니다. 문제는 이렇게 내려가다가 익준이를 만났다는 것. 익준이는 오랜만에 가진 혼자만의 시간에 프리셀을 달리다 우주가 깨서 집에 가는 중이었죠. 근데 집에 안 가고 여기서 프리셀을 하고 있는 걸 보면 준한 익순 커플을 눈치채고 시간을 주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익준이는 엘리베이터를 타서 송화의 어깨를 툭 치며 어깨가 붙을 만큼 바로 옆에 섭니다. 익준이와 송화의 심리적 거리가 가깝다는 것을 표현하는 것이기도 하겠지만 지금의 위치 선정은 명백히 치용이를 견제하기 위한 것임을 눈치챌 수 있죠. 치용이는 눈치가 빠른 편입니다. 이런 익준이의 행동에 숨은 의도를 모를 것 같지 않았습니다. 11회가 진행되는 동안 평소 배려심 깊고 사리분별이 확실한 치용이가 본래 캐릭터 같지 않은 행동들이 몇 가지 나왔는데 그 이유가 바로 이런 익준이의 견제와 도발 때문이라고 생각됩니다. 저녁은 우주랑 먹어야 한다며 먼저 내리는 익준이. 익준이는 내리면서 송화의 어깨를 토닥이는 제스처를 보였습니다. 20년 지기 친구라면 크게 부자연스럽지는 않은 행동이었죠. 하지만 치용이는 크게 불쾌했던 모양입니다. 얼굴에서 다 티가 나는 치용이. 결국 송화가 병원에 내려주기 전에 평소 같지 않은 행동을 하고 맙니다. 아니, 그 전에 또 하나 있었네요. 송화가 치용이를 병원에 데려다주는 길에 익준이에게 전화가 왔었죠. 그냥 뭐 하나 해서 전화했다는 익준이. 뭐하긴요, 치용이랑 둘이 있는 게 맘에 걸려 전화한 거지. 치용이 눈치 빠르다니까요. 익준이는 스피커폰에 대고 이따 다시 통화하자고 이야기합니다. 치용의 심기는 한층 더 불편해졌습니다. 이런 불쾌감이 쌓였기 때문인지 치용이는 평소 같지 않은 행동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치용이가 송화에게 오늘 생일이라고 이야기했죠. 뭐 갖고 싶은 거 없냐는 송화. 당연히 자기 생일에 치용이가 신발을 챙겨줬던 게 마음에 남아있었겠죠. 그런데 의외의 대답을 들었습니다. 치용이는 반말 한 번만 하게 해달라고 했죠. 또 분위기가 어색해질까봐 고민하는 송화. 선 넘지 않겠다고 이야기하는 치용이에게 송화는 반말을 허락해줍니다. 조심해서 가. 여기까지는 송화도 기분 좋게 받아들일 수 있는 선이었죠. 실제로도 선을 넘지 않는 반말에 기분 좋게 끄덕이는 송화. 하지만 어깨 터치와 함께 이어지는 월요일에 병원에서 보자. 송화의 표정은 굳고 말았습니다. 확실히 익준이의 도발에 반응한 모습이죠. 익준이가 엘리베이터에서 했던 도발이 아니었다면 치용이 성격상 절대 하지 않았을 행동이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치용이가 내리고 송화는 한숨을 내쉬죠. 저는 송화의 이 반응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신경외과 회식 장면까지 알아본 뒤 마지막에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경외과에서는 진실게임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모르겠는 드래곤과 허선빈의 관계. 11회 직전에 재미로 올렸던 설문조사에 생각보다 많은 분들께서 참여해 주셨는데요. 대략 7대3의 비율로 사귀는 것 같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근데 사실 사귀는 것 같다기보단 사귀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담은 투표가 아니었을까요? 반응을 보니 허선빈은 몰라도 왠지 용성민은 마음이 있는 듯한 느낌입니다. 드디어 익준이가 당첨. 익준이는 뭐든지 다 대답해준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습득이 빠른 선빈이는 익준이에게 송아가 여자로 보인 적 있느냐고 질문했죠. 송아는 우리 진짜 친구라고 이야기했지만 고민하던 표정의 익준이는 벌주를 원샷했습니다. 노코멘트 하겠다는 익준이. 치용이는 기분이 언짢아 보이네요. 선빈이가 제 마음을 그대로 이야기해줬습니다. 이게 무슨 노코멘트예요, 예스지. 익준이는 또 걸렸습니다. 습득이 빠른 선빈이는 첫사랑을 물어봤습니다. 익준이가 또다시 벌주를 마시려는데 치용이가 먼저 그 잔을 원샷했습니다. 정말 치용이가 안 하던 행동을 많이 하죠. 익준이가 아니었으면 절대 하지 않았을 행동. 여기에 대한 감상은 마지막에 함께 정리할게요. 흑기사 소원으로 아까 노코멘트 했던 질문에 답을 해달라고 합니다. 송아를 이성으로 느낀 적이 있는지 다시 물어보는 치용이. 사실 익준이도 치용이가 아니었으면 대답하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한참 치용이를 쳐다보던 익준이는 응 있어 라고 대답했습니다. 여기서도 저는 포인트가 빗나갔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회식 장면 마저 정리하고 반말 이야기와 함께 뒤에서 정리할게요. 익준이와 송아는 택시를 타고 가고 있습니다. 정원이가 노래방에 오라고 꼭 들르라고 전화가 왔어요. 너만을 느끼며 응답하라 1944 OST 곡을 부르고 있는 정원이와 석형이. 이 장면 메이킹 기다리고 있습니다. 송아가 집에 가라는데 1분이 남았다며 마지막 곡 이젠 안녕을 찾는데 이젠 대배우가 되신 방성재님의 모습이 눈에 스치네요. 방금까지 집에 가라던 송아. 마지막 곡은 자기가 부르고 싶었던 모양입니다. 정원이에게서 노래책을 빼앗아 뒤적이는데 뒤에서 들리는 15854. 사랑하게 될 줄 알았어. 노래를 부르며 익준이는 과거를 회상합니다. 20년 전 송아 생일날 송아에게 주려던 반지를 고르는 모습이었죠. 밴드곡 맞추기 이벤트가 3주 동안 정답이 없었는데 이걸 맞추시는 분이 계셨습니다. 마지막 주 이벤트도 많이 참여해주세요. 한편 회식이 끝난 치용이는 당직실 침대에 앉아 있었습니다. 생각이 많은 표정이네요. 치용이 역시 과거를 회상하고 있었습니다. 송아를 처음 만났을 때였죠. 엘리베이터를 타는 환자마다 어느 병동을 가는지 다 알고 있던 모습. 그 모습을 바라보며 치용이는 여기까지 왔습니다. 앉아서 수술하기 때문에 신경외과를 왔다는 건 거짓말이었던 듯 싶습니다. 과거를 회상하며 자기 마음을 돌이켜보는 두 남자. 이제 송아의 이야기와 이 다음에 대한 뇌피셜을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11회를 여러분들은 어떤 느낌으로 보셨나요? 마지막 큰 주제 영상에서도 말씀드리겠지만 저는 그다지 달달한 느낌으로 다가오진 않았습니다. 그만한 이유가 분명히 있겠죠. 송아를 사이에 둔 치용이와 익준이의 신경전이 서로에게 집중되어 있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포커스가 잘못되었던 느낌. 바로 이들의 행동이 송아의 마음을 얻기 위한 게 아니라 서로를 견제하기 위한 쪽에 치우쳐져 보였습니다. 우선 반말하던 그날의 송아. 치용이가 차에서 내린 뒤 한숨을 내쉬었던 모습입니다. 다른 분들께는 이게 갑자기 남자로 다가온 느낌이라 설레었기 때문이라고 해석할 수도 있겠지만 제게는 치용이가 선을 넘은 이 순간이 난감하고 부담스럽게 느껴진다는 표정으로 보였습니다. 진실게임에서는 어땠나요? 치열한 신경전 끝에 치용이를 바라보며 이성으로 본 적 있었다고 이야기하던 익준이. 저는 이 두 남자가 상대방이 아니라 송아를 봐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둘 사이에서 고개 숙인 송아. 제 눈에는 이 두 사람의 감정으로 인해 설레고 두근거린다기보다는 이 상황이 너무도 불편하다는 느낌으로 밖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마지막으로 노래방. 익준이는 누가 들어도 의도가 다분하게 담긴 사랑하게 될 줄 알았어를 너무 잘 부릅니다. 그런 익준이를 바라보는 송아. 복잡한 마음으로 바라보다 시선을 내리고 고개를 돌리죠. 이 노래 역시 두근대고 설레는 마음보다는 1분이 남은 상황에서 자기가 부르려고 했던 마지막 한 곡을 뺏겼다는 아쉬움이 가득 묻어나는 것도 있겠지만 익준이의 마음이 난처하고 부담스럽게 느껴진다는 느낌이었습니다. 결국 송아는 속초 본원으로 내려가기로 했습니다. 약을 더 많이 먹어야 할 만큼 목 디스크가 악화된 것도 있겠지만 다른 이유도 분명 더 있을 거란 생각이 들었어요. 갑작스레 분원으로 가겠다는 결정을 이야기하자 친구들은 다 한마디씩 했습니다. 눈치채셨는지 모르겠지만 늘 말 많던 익준이가 여기서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어요. 혹시 자기 때문인 건 아닐까 마음이 복잡해서였겠죠. 저는 송아의 마음을 암시한 장면이 바로 이 치용이와의 대화라고 생각합니다. 이 장면에서 두 사람이 나눈 대화도 물론 중요하지만
더 자세히 살펴보면 송화가 내릴 결정에 대한 복선이 여기에 숨어있는 듯한 느낌이 들었거든요. 치용이는 생각에 깊이 잠겨있는 모습의 송화에게 자켓을 챙겨다 주며 커피를 건넵니다. 환자가 너무하다는 생각이 든다고 이야기하는 치용. 송화를 위로하려 했던 것이겠죠. 여기서 송화는 환자 보호자를 만나고 오라며 환자에 대한 배려와 추후 상담에 대한 이야기를 지시하죠. 이 대화의 흐름을 보며 송화가 치용이에게 감정적인 부분에선 선을 긋고 일적인 관계로 규정 짓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게 이 대화에 대한 제 감상이었습니다. 그럼 여기 어디에 송화의 결정에 대한 암시가 숨어 있다고 생각했느냐? 바로 송화와 석형이가 나눈 대화가 이 장면과 연결된다는 느낌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양회장 수술이 끝나고 그 앞을 지키고 있던 석형이. 송화는 석형이 자켓을 챙겨다 주며 춥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 송화에게 석형이는 자기 감정을 털어놓았죠. 나 잘 모르겠어. 슬픈 건지 속이 시원한 건지. 지금 내 마음이 어떤지를 잘 모르겠어. 내 감정인데 내가 지금 그걸 못 정하고 있어. 표정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앞서 이야기했던 송화의 감정과 표정들, 딱 석형이가 이야기했던 이 이야기들이 송화의 심정을 그대로 표현해주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런 석형이에게 송화는 이야기합니다. 그럼 그냥 가만히 있어. 저는 이게 송화의 결정이 아닐까 하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냥 가만히 있는 것. 제 썸네일에 들어갈 두 글자는 둘 다였습니다. 저는 송화가 아무것도 하지 않을 거고 적어도 이번 시즌까지 익준이와 치용이 둘 다 송화와는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속초로 가겠다는 결정 역시 그냥 지금 이 상황에서 물러서 있고 싶다는 의도로 보여요. 송화의 마음을 직접적으로 표현하지 않았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송화에게 집중해서 이야기를 잘 들어보면 송화는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치용이가 선을 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익준이랑은 그냥 친구 사이다 라고 분명히 소리내어 말하고 있죠. 이게 속마음과 다른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 그것을 애써 무시하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좋아하는 캐릭터가 서로 잘 되었으면 하는 바람은 저도 마찬가지지만 억지로 남녀 사이를 밀어주는 건 현실에서라면 일종의 폭력일 수 있고 당하는 입장이라면 매우 스트레스 받는 일일 수도 있습니다. 이건 물론 드라마지만 지난 리뷰에서 송화의 이야기를 하며 했던 말이 기억이 났습니다. 굳이 누군가와 함께가 아니라도 송화는 송화 혼자서도 부족함 없이 흔들림 없는 그런 사람이었으면 좋겠다고. 두 사람 중에 누군가에게 마음이 가서 서로 좋은 감정을 교류한다면 그건 그것대로 응원하겠지만 송화의 입장이나 감정 표현은 고려하지 않은 채 서로에 대한 견제와 질투에 빠져 각자 자기 감정만을 내세웠던 치용이와 익준이가 모두 곱게만은 보이지 않았던 이번 주 이야기였습니다. 20년 지기 친구와 아끼던 제자가 동시에 다가오는 이 상황에서 난처할 수밖에 없는 송화의 마음을 배려하고 그 심정을 이해해줄 수 있는 좋은 사람이 되어주길 바랍니다. 또 뵙죠.